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던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알고 보니 마약을 유통하고 일부 회원들은 투약까지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원 다수가 이른바 명문대생으로 조사됐는데요. 검찰은 이 모임의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포함해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유화 기자입니다. 탁자 위에 지퍼백과 물병, 컵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약 투약이 이뤄진 한 호텔, 객실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지역 놀이공원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마약을 투약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수도권 13개 대학 연합 동아리의 회원들로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단체로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팔고 투약해온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회장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이나 의대 편입, 법학 적성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주범 A씨는 대학원을 다니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고급 호텔, 파인다이닝, 회원 전용 숙소 등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약 300명의 대학생을 가입하게 하여 동아리를 전국 2위 규모로 키웠습니다. 검찰은 마약 투약 후 호텔에서 난동부리다 붙잡힌 A씨의 계좌를 들여다보다 회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된 내역을 의심하고 추적한 끝에 이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단순 매매 투약으로 시작한 A씨 범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을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검찰은 투약한 대학생들이 추가로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 등 9천여 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범죄 집단 조직 및 활동 적용 등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여러 시중은행 6개 ATM 기계에서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난 보안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를 타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도주했지만 돈을 야산에 묻으러 갔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훔친 돈은 빚을 갚거나 유흥에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야산, 수사관이 삽으로 땅을 파냅니다. 수차례 삽질을 하자 흙 사이에서 흰 비닐봉투 하나가 나타납니다. 봉투를 끄집어내자 이번엔 그 안에서 검은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 속엔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 유명 보안업체의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불과 3시간여 동안 여러 시중은행 ATM에서 훔친 현금 4억 2천만 원 중 일부입니다. A씨가 현금을 훔친 ATM입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관리하던 ATM 6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해당 은행의 ATM은 A씨가 소속된 업체가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바꿔가며 경기 안양과 용인, 충북 청주 등 20여 곳 가까이 옮겨 다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숙박업소로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100여 대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범행 9일 만인 지난 1일 훔친 돈을 묻은 뒤 야산에서 내려오는 A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훔친 돈 가운데 야산에 묻어둔 3억 4천만 원 상당을 회수했습니다. A씨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도주할 때 이용한 택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공범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다와 계곡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를 이용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듯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전북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에서 산악회원들과 함께 등산하러 온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전북 완주군 동산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졌습니다. B씨는 함께 물놀이를 하던 일행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충북에서는 50대 남성이 조카와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22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 중 약 절반은 본격적인 피서철인 8월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장소별로는 계곡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 37명, 해수욕장 32명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및 영유아가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성인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산 행복주택 자녀 세대를 신청하기 위해 인파가 몰린 건데요. 부산도시공사 측의 미흡한 준비와 안일한 대응으로 곳곳에서 분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희훈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도시공사 앞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줄은 수백 미터까지 이어졌고 인근 부산 지하철 부암역 입구까지 연결되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행복주택 자녀 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오전 8시까지 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만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기줄은 오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더위 속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기 순서까지 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탈진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옮겨지게 됐습니다. 신청자들은 폭염 상황 속에서 도시공사 측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할 거면은 뭐 장치라도 하든가 이렇게 땡볕에 소용효과가 사람 쓰러지고 이러는데 뭐 입장 변경 하나도 안 하고 싶어. 도시공사는 접수 재공고를 밝혔지만 신청자들의 항의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도시공사는 선착순 분양을 취소하고 신청자 전원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효입니다. 중국 역시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갖가지 피서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이나 마당에서 단체로 태닝을 하거나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지하철 등으로 인파가 몰렸는데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공원. 사람들이 등을 하늘로 향한 채 누웠습니다. 아예 단체로 등을 훤히 드러낸 채 태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아파트 옥상이나 마당에 매트를 깔고 햇볕에 태우기도 합니다. 15분 정도면 온몸이 땀으로 젖는데 이열치열씩 피서는 물론 건강과 미용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能不能说啊，就光出的这汗，你看出的这细细的汗珠啊，就感觉这皮肤都跟做了个 SPA 一样，皮肤都能变得紧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공짜인 지하철 역사도 더위를 피하는 데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계단에 줄지어 앉아 땀을 식히고 주민들끼리 모여 카드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일부 역사에서는 아예 피서 장소로 개방했습니다. 我们平时看到外卖小哥还有环卫工人都会积极主动引导他们到我们地铁车站。 대형마트도 폭염을 피해 몰려든 사람들로 장사진입니다. 냉장고 근처는 그야말로 명당인데 마트 진열대 사이는 이미 노인들의 차지입니다. 다만 음료수 진열대에 발을 올리고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는 등 일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장성과 장수, 안후이 등 중국 동남부는 연일 4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 중국 국가기후센터는 8월 중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 이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에도 베이징은 강수량이 적어 나무 밑에만 있어도 시원함을 느꼈지만 최근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습해져 에어컨이 있는 공공장소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